반갑습니다. 날개달기 중3 통합국어 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소설의 실전 작품을 직접 분석해보고 감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품으로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작품을 공부해보도록 할 텐데요. 작품에 쓰인 기법과 또 시점, 이런 것들과 함께 작품의 주요 내용들을 좀 분석해서 작품을 좀 더 심도 있게 감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이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궁금이 한번 불러볼게요. 궁금아? 네, 선생님, 옆에 있었어요. 오늘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공부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미리 예습을 했죠. 역시 궁금이 철저하구나, 준비성이. 네. 제가 운수 좋은 날을 읽으면서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 그렇지. 작품의 결말을 보면 아내의 죽음을 맞이한 김첨지의 그런 어떤 슬픔, 비극성,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이었지? 네.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던 게요. 이 작품에서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아내가 죽거든요? 그런데 왜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한 건지, 왜 반대로 표현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 차근차근 선생님이 설명 잘 해줄 테니까, 자, 보도록 하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운수 좋은 날이라는 작품을 꼭 읽어보시고 이 강의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궁금이와 같이 책을 읽고 줄거리를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들으셔야 이해가 훨씬 쉽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 모든 본문을 낭독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꼭 내용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작품을 읽고 왔다는 전제하에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궁금이도 잘 들어주렴. 네. 아까 궁금이가 질문했던 부분이 있었지? 제목이 왜 운수 좋은 날인지 조금은 이해가 안 됐다라고 했었어.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은 작가가 일부러 의도한 거라고 할 수 있어. 작가가 일부러 의도했다고요? 왜죠?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 하에 도시 빈민층을 대표하는 인력거꾼, 사람이 끄는 마찰을 인력거라고 하는데요. 그 인력거꾼인 김첨지가 가난한 삶을 살아가면서 비참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지. 결국 끝에는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게 되는데, 작품 속에 운수가 좋은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반어적인 표현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 반어적이라고요? 반어면 반대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운수 좋은 날은 인력 거꾼인 김첨지가 이날 사건이 벌어진 이날 따라 굉장히 많은 손님을 태우게 돼. 그래서 많은 돈을 벌게 되지. 하지만 아내는 아파서 알아 누워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결국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시간에 아내를 돌보지 못함으로 결국 아내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작은 돈은 얻었지만 정말 정작 중요한 아내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정작 운수 좋은 날처럼 보였지만 정작은 운수가 정말 없는 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거야. 결국 표면적인 의미는 여느 날과 같이 여느 날, 다른 날과는 좀 다르게 돈을 많이 번 날이지만 좀 깊이 있는 의미로 들어가 보면 병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 제목에 반어적 성격이 있다. 꼭 기억해야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다. 그렇군요. 역시 작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이런 장치를 일부러 제목에서부터 넣었다니 말이에요. 그렇지? 자, 작가가 의도적으로 운수 좋은 날이라는 반어적인 제목을 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좀 요약 정리한 노트가 있는데, 자, 요걸 보고 좀 궁금이가 대신 낭독을 해주겠니?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요. 자,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보세요. 핵심 정리, 정말 꼼꼼하게 정리 잘 해주셨는데요. 그래, 한번 읽어주렴. 갈래는 갈래. 단편 소설, 사실주의 소설이고요. 성격은 반어적, 비극적, 사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배경은 시간적인 배경은 일제 강점기의 어느 비오는 겨울날, 공간적인 배경은 서울의 빈민가라고 할 수 있어요. 작품에서 시점은 전체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쓰였지만 부분적으로는 3인칭 관찰자 시점도 보인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운수 좋은 날은 전체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쓰였으나 부분적으로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사용되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수 좋은 날의 주제는 일제 강점기 하층민의 비참한 생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래. 핵심 정리 잘 정리해주고 읽어주었네. 고마워.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줄거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 작품은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해요. 1920년대면 한일합방이 1910년에 이루어졌으니까 한참 일제강점기 시기죠. 그 시기에 도시의 빈민으로 살아가는 김첨지라는 하층 노동자의 삶, 인력 거꾼의 삶을 어느 하루의 시간으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는 시간의 구성에 따른 구성이라기보단 김첨지라는 인물의 불안한 심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 회상 장면을 중간중간에 삽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역순행적 구성도 있다. 이런 구성이 작품 전체에 좀 긴장감도 부여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전체 줄거리 간략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작품 속의 주인공인 인력 거꾼인 김첨지는요. 인력 거꾼이란 여기서 그 당시의 교통수단이에요. 사람이 끄는 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인력 거꾼인 김첨지는 오랜만에 행운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되자 알아서 누워있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을 사다 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일을 나오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내가 그 전에 조밥을 급히 먹고 체하게 돼요. 정말 밥을 굶듯 하다가 어쩌다가 조금 쌀을 살 돈이 생겨서 조쌀을 사서 밥을 해서 먹게 됐는데 급하게 먹다 보니까 익지 않은 밥을 먹다가 체해서 알아 눕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끙끙 앓았는데 약도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죠. 돈이 없어서. 그런 상황에 아내는 좀 오늘은 나와 같이 있어요. 나가지 말아요. 그랬는데 결국 김첨지는 그것을 거부하고 일을 나가게 되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알아 나온 아내가 오늘은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었던 생각이 떠올라서 김첨지는 일하는 내내 손님들이 그날따라 많이 태우게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되지만 그런 행운 속에서도 한 마음 한켠으로 늘 불안함이 있게 돼요. 결국 돈을 많이 손에 쥔 김첨지가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요. 불안함 때문에 선술집에 들러서 친구인 치삼이라는 인물과 술을 마시면서 막 아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술주정을 해요. 우리 아내가 죽었을지도 몰라 죽었어 뭐 이러면서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래서 쉽사리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고 좀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평소와는 다른. 그러던 중에 이렇게 거나하게 취한 김첨지가 아내가 부탁했던 설렁탕이 먹고 싶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 설렁탕 집에서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집안에 들어선 순간 굉장히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어요. 뭔가 더 불안한 거죠. 근데 결국 집안의 방 안에 들어갔더니 아내의 몸은 빳빳하게 또 굳어 있었고요. 결국 아내는 죽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그런 것을 그런 상황에서 아내를 끌어안고 김첨지는 막 결국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어떤 장면이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는 좀 비극성의 바탕을 둔 그런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작품에서 운수 좋은 날이라는 것은 반어적 성격의 기법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작품에서 설렁탕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 혹시 알 수 있겠니? 저는 그냥 줄거리 읽으면서요. 김첨지가 아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사다 준 거니까 아내에 대한 뭐 애정, 사랑 이런 걸 보여주는 소재 아닐까요? 물론 그렇지. 아내가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사다 준 김첨지의 행동을 통해 보면 아내에 대한 애정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어. 그 설렁탕은 바로 아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소재이기도 하지만 비극적 상황을 심화시키는 매개체이기도 하지. 뭐라고요, 선생님? 비극적 상황을 심화시키는 매개체? 어려워. 무슨 말이죠? 좀 쉽게 설명해 줄게. 여기서 설렁탕은 아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했지만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매개체라는 말은 먹고 싶어 하는 설렁탕을 결국 아내가 먹었니, 못 먹었니? 결국 죽었으니까 먹지 못했죠. 그렇지. 이런 상황이 더 그 슬픔, 비극성을 크게 만든다는 거야. 설렁탕을 사갖고 들어갔지만 아내가 반갑게 그것을 맞아서 먹어줬다면 정말 더 기쁠 건데 죽어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거. 더 비극적인 거지. 그 살아있을 때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 거란다. 그렇군요. 정말, 이 문학적인 기법들은 상징적 의미들은 정말 심오해요.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렇지. 그래서 설렁탕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아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소재이기도 하지만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매개체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래. 네. 자, 그럼 이제 거기까지 설렁탕의 의미까지 정리했고요. 작품의 초반부에 보면 배경이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비가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만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요. 배경 부분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소설에서는 일정하게 어떤 그 배경이나 날씨 같은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암시하는 기능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했지? 궁금하? 알았는데, 비읍으로 시작하는데, 그렇지. 잘 생각해봐. 머리를 총동원해서 불가동합시다. 맞다. 복선. 그렇지. 역시 잘 기억했어. 복선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암시하는 기능을 하는 건데 이 작품에서 추적추적 내리는 겨울에 눈이 펑펑 하얗게 내리는 게 아니라 얼담한 비가, 진눈깨비가 내리는 거야. 이런 것들은 작품 전체에 음산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는 거지. 결국 작품 전체의 결말인 아내의 죽음을 암시하기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 그렇군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 운수 좋은 날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표현상의 특징 같은 거 있을까요? 물론 있지. 선생님이 준비해 왔단다. 역시 선생님은 준비성이 철저하세요. 궁금이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럼 운수 좋은 날의 표현상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반어적인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아이러니라고도 하는데요. 결국 겉과 전체적으로 반대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병든 아내에게 설렁탕을 하나 사다 주지 못하는 극한적 상황에 놓인 이 김첨지에게 닥친 그런 어떤 아내의 죽음이란 불행을 운수 좋은 날이란 반어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해서 그 비극성을 심화시켰다. 그래서 첫 번째 표현상 특징 반어적 표현. 두 번째 표현상의 특징은요. 인물 제시 방법에서 물론 서술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인물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요. 또 대화나 인물의 특성,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간접 제시법도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대화 내용 속에서 보면 김첨지의 욕설 같은 것들, 이 비속어 같은 것들은 사회 빈민층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복선이라는 거 앞서서 얘기했는데 작품 전반에 걸쳐서 추적추적 내리는 비와 나가기를 만류하는 그 아내의 모습 등은 다가올 비극을 미리 암시하는 그런 복선의 기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운수 좋은 날 좀 간략하게 정리해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읽지 않고 듣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꼭 작품을 읽어보시고 짧으니까요. 단편 소설이라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보는 팝 퀴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이도 한번 맞춰보겠니? 네. 팝 퀴즈 1번 문제 나갑니다. 운수 좋은 날이라는 작품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과 작가 관찰자 시점이
시점의 복합 10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해 주세요. 정답은 저 알아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좀 기회를 주자. 네. 뭘까요? 정답은 딩동댕 O죠. 물론 전체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사용됐지만 부분적으로는 작가 관찰자,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도 사용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비가 오는, 겨울비가 추적추적 오는 그 배경의 효과는 작품 전체에 신선하고 시원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알아요. X죠. 추적추적 내리는 비는요, 작품 전체에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정답은 X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엔 단답형 주관식 문제를 내볼게. 주관식이요? 오랜만에 주관식이네요. 그래. 자, 이 소설의 비극적 결말을 반어적으로 나타낸 표현을 찾으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전체 5음절이야. 5글자란 얘기죠. 이 작품의 제목이잖아요. 운수 좋은 날. 그렇지. 작품의 비극적 결말을 반어적으로 나타낸 표현은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해서 팝 퀴즈를 통해서 작품을 가볍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무엇보다 여러분들 작품을 꼭 읽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작품에 나왔던 주요 표현법과 또 복선의 기능, 시점, 핵심 정리했던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또 복습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역시 공부처럼 열심히 복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